904번 문제입니다. 표는 물질 가에스타를 물에 녹였을 때 생성되는 이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에 보시면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를 내놓으므로 HNO3의 질산이 되겠습니다. 산성물질이 되겠고요. 나는 CaE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CaOH2 수산화 칼슘이 됩니다. 염기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aE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단은 BaOH2가 되겠습니다. 수산화 바륨이라고 부르며 염기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가에스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가는 산이고 나와 다는 염기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가는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질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나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수의 비는 1대2가 된다. C2 플러스 하나 OH 마이너스 2개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는 1대2가 맞습니다. 4번 다의 수용액에 껍질을 깐 삶은 달걀을 넣으면 크기가 작아진다 라고 했는데 껍질을 깐 삶은 달걀을 염기성 물질에 넣어주시면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 나와 다가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양이온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나와 다는 염기성 물질로 OH-를 내놓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양이온 때문이 아닌 음이온 때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오답이 되고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0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염기 AOH와 BOH 수용액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모형을 공통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수용액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즉 AOH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에서 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모두 쪼개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기 중에서도 강한 편인 강염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BOH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속에 넣었을 때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쪼개지고는 있습니다만 하나밖에 쪼개지지 않은 모습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염기 중에서는 약한 약염기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용액의 액성은 공통점입니다. 염기성이기는 하죠. 2번 금속과의 반응 유무 역시 일어나긴 합니다. 일어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전기 전도성의 유무 역시 존재합니다. 모두 다 전기의 전도성이 있습니다. 4번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수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정확히는 이온의 수가 차이를 발생하게 되고 해리가 더 많이 일어나는 염기일수록 강한 염기, 강염기가 되고 해리가 일어나는 양이 줄어들수록 약염기가 됩니다. 5번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수용액의 색 변화 유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염기성 물질은 붉은색으로 변색을 하게 됩니다. 강염기든 약염기든 염기성 물질이기는 하므로 당연히 색 변화 유무는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06번 문제는 서술형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0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묽은 염산과 아세트산 수용액에 존재하는 입자들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묽은 염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100% 이온화가 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강한 강염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아니 강산에 해당을 하겠죠. 죄송합니다. 반면 아세트산 수용액 같은 경우에도 해리가 되기는 합니다만 하나밖에 해리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약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동그라미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묽은 염산과 아세트산 모두 공통적으로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며 그림에 보시면 묽은 염산도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고 아세트산도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곧 H 플러스라고 볼 수 있으며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같은 양의 마그네슘을 넣은 직후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는 아세트산 수용액보다는 묽은 염산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양의 마그네슘이 있다고 했을 때 더 많은 수소양이온, 수소이온이 있을 때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묽은 염산 같은 경우에 현재 H 플러스가 총 5개가 들어있고요. 아세트산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1개가 들어있습니다. 강산과 약산의 차이에서 발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양 역시 묽은 염산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 묽은 염산과 아세트산 수용액 중 pH가 누가 더 낮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pH는 낮을수록 산성도가 더 높아집니다. 묽은 염산의 해리도가 100%에 가깝게 높기 때문에 묽은 염산은 강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H 플러스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세트산 수용액보다 묽은 염산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양이 더 많으므로 pH 역시 더 낮은, 즉 강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정답이 되고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8번 문제입니다. 표는 물질 A에서 C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묽은 염산, 수산화나트륨, 증류수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물질 A 같은 경우에 BTB 용액에서 파란색이 됐으므로 염기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NaOH가 되겠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파란색이 됩니다. 그냥 파라고 적겠습니다. 다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산성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염산 HCl이 들어가야 하겠고요. 마그네슘 리본과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 남은 C는 H2O가 되고 H2O는 중성입니다. 그러므로 마그네슘 리본과 반응을 하지 않으며 BTB 용액의 색은 초록색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변화 없음이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기억 같은 경우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파란색이 파란색이니까 변화가 없다. 이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2번 니은은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이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3번 디귿은 초록색이 적절합니다. 3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A에 철 조각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철 조각을 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 B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한다라고 했는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 조건에서 붉은색으로 변색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6번 C에 달걀 껍데기를 넣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에서는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할 수 없습니다. 탄소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 1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9번 문제입니다. 표는 4가지 물질과 각 물질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순서대로 메탄올, 암모니아, 질산, 그 다음 탄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수용액에 전기를 흘려주면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과 염기는 모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개수는 3개가 되겠죠. 순서대로 중성, 염기성, 산성, 산성입니다. CaCO3와 반응하여 기체를 발생시킨다 라고 했는데 CaCO3와 반응하여 기체를 발생시키는 것은 산입니다. 총 2종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수용액과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게 변하는 것은 염기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입니다. 찾으시는 정답은 3, 2, 1,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4가지 수용액 가에서 라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순서대로 황산, 아세트산, 그리고 에탄올, 수산화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액성은 산성, 산성, 중성, 염기성이 됩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는 가에서 예로 들어가고 아니오로 들어가는 가는 중성인 C2H5OH가 됩니다. 나머지는 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파란색이 나타나는 물질은 염기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예에 들어가는 나는 NaOH가 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가에 예로 들어가는 것은 아세트산 CH3COOH가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라는 H2SO4가 되겠습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는 C2H5OH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나와 다는 물에 녹아 공통된 음이온을 내놓는다. 나는 OH-를 내놓습니다만 다는 중성의 물질이기 때문에 공통된 음이온을 내놓지 못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분자 한 개가 물에 녹아 내놓는 양이온의 수는 라가 다의 2배이다 그랬습니다. 라와 다 둘 다 산입니다. 다만 다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 CH3COOH 하나가 하나에 H 플러스를 내놓는 반면에 H2SO4는 이가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 플러스를 총 2개 내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놓는 양이온의 개수는 라가 다의 2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붉은 황산에 아연판을 넣었을 때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X2는 수소기체이다. 기본적으로 지금 산에다가 금속을 지금 넣어주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속을 산에 넣으면 무엇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발생하는 X2는 H2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pH가 누가 더 작느냐라는 질문은 pH가 누가 더 작냐, 다시 말하면 산성도가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입니다. 산성도는 H 플러스의 개수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가에서 아연판을 넣어서 반응이 일어나서 나가 되게 되면 H 플러스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H2가 기체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pH는 과거 가가 더 낮고, 다시 말하면 산성도 역시 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기체가 발생하는 동안 황산이온 수는 감소한다. 틀린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기체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소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그 뜻은 수소 양이온이 감소를 하게 된다는 소리이며 황산이온 수는 전혀 변화하지 않습니다. 황산이온은 해당 반응에서의 구경꾼 이온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리을 반응이 모두 끝난 후에 수용액의 전원 장치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가? 그렇습니다. 구경꾼 이온인 H2SO4의 SO4E- 즉 황산 이온이 여전히 비커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전원 장치를 연결했을 때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을은 정답이고 찾으시는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질산 칼륨 수용액에 적신 리트머스 종이 위에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올려놓고 전류를 흘려준다 라고 했습니다. 묽은 염산 대신 묽은 황산을 적신 실을 사용하여 가 과정을 반복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질산 칼륨은 K+와 NO3-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염산은 H+와 Cl-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건 양이온이 됩니다.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는 건 음이온이 됩니다. K+랑 H+는 왼쪽으로 끌려가게 되겠고 NO3-랑 Cl-는 오른쪽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묽은 염산 대신 묽은 황산을 사용한다면 두 개의 H+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SO4E-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H+에 의해서 공통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이 실험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해야 한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H+, 즉 산성물질이 닿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색을 하게 되는데 이 H+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붉은색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H+ 때문에 공통적인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리트머스 종이의 색 변화는 H+가 이동하는 방향인 즉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염화 이온은 음이온이므로 플러스 극, 즉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묽은 황산으로 실험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통적인 변화는 H+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극의 방향을 반대로 연결하면 색 변화가 오른쪽으로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전극의 방향을 바꾸면 당연히 플러스 극이 왼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극이 오른쪽으로 가므로 음이온이 왼쪽으로 양이온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변화가 반대로 일어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수소 이온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3번 서답형 문제긴 한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올려놓고 전류를 흘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들은 모두 음이온들입니다. 그러므로 NO3-, Cl-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식은 모두 플러스 전화, 양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K+와 H+라고 적으되겠습니다.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변화시키는 이온의 이온식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산성, 즉 H+ 때문입니다. 따라서 H+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실을 올려놓은 후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A극 쪽으로 푸르게 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OH- 염기성 물질을 만나면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뜻은 모르긴 몰라도 OH- 지금 왼쪽 A극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A극은 플러스극, B극은 마이너스극이다 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는 것은 수산화 이온 즉 OH- 때문이 맞습니다. 리은 칼륨 이온은 A극적으로 이동한다. 칼륨 이온은 K 플러스입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하며 B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디귿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대신 묽은 염산을 이용하면 푸른색이 B 쪽으로 이동한다. 자, 묽은 염산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묽은 염산을 이용하게 되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푸른색이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서 실험을 했다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야 맞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오답이 되고 찾으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 KNO3 용액 수용액과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적신 거름 중에 A와 B 수용액을 떨어뜨렸더니 한쪽만 붉은색을 띄었고 이 거름 종이에 전류를 흘려 주었더니 붉은색이 거름 종이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A와 B는 산성 염기성 물질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쪽만 붉은색을 띄었는데 이 붉은색이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 큰 힌트입니다. 붉은색을 띠는 것은 산성 물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운데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뭐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시면 H 플러스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일 것인데 H 플러스가 마이너스극 쪽으로 끌려가는 게 맞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왔다는 뜻이므로 A는 산성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B는 염기성 물질이 되겠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거름 종이가 붉은색을 띠는 까닭은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H 플러스 붉은색을 띠는 까닭은 수산화 이온 때문이 아니죠. 붉은색을 띠는 까닭은 수산화 이온이 아니라 수소 이온 때문입니다. 기억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A 수용액의 액성은 산성이다 그랬는데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 전극의 방향을 서로 바꾸어 연결해도 붉은색은 거름 종이 가운데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전극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H 플러스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서 가운데 쪽이 아니라 가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정답이 니은이 됩니다. 거름 종이가 붉은색을 띠는 까닭은 수산화 이온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수산화 이온이 거름 종이에 닿게 된다면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을 띠게 되는 것이 맞겠죠. 네, 915번은 우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6번 문제입니다. 표는 수용액 A에서 C에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이 있고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 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틸 오렌지도 붉은색, 기억 그리고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16번의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액성은 산성이다. 그렇죠. 지금 A의 액성은 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틸 오렌지랑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모두가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은 기억은 초록색이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초록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C의 pH는 7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제 염기성 물질이 된다면 pH는 7보다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정답입니다. 리을 A와 B에는 공통의 양이온이 있다라고 했는데 공통의 양이온이 없습니다. 액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물질의 수용액 가와 나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가는 노란색으로 나는 파란색으로 변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BTB가 노란색으로 변했으므로 산성,
파란색으로 변했으므로 염기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동그라미가 양이온이니까 여기는 H+, 그 다음에 네모가 양이온이고 색칠된 동그라미가 음이온이므로 여기가 OH-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기억 가에서 동그라미는 수소 이온이다 라고 했는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나에서 BTB 용액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은 색칠된 동그라미다 그랬는데 OH-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가와 나의 메틸 오렌지 용액을 떨어뜨리면 모두 붉은색으로 변한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OH-는 붉은색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 어떤 물질이 가지는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알루미늄과는 반응하지 않으면 BTB를 떨어뜨렸을 때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즉 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염기성 물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유는 약산성, 사이다도 산성, 제산제가 염기성을 띠게 되고요. 소다 수용액과 하수구 세정제 역시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묽은 염산 50ml가 들어있는 비커에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용액의 마그네슘 이온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그네슘을 묽은 염산에 넣게 되면 마그네슘 양이온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전자를 받은 수소 이온이 수소 양이온이 수소 기체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응이 다 완결되는 이 지점을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응 완결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가 지점의 용액은 아직 HCl이 모두 떨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산성이 맞습니다. 니은 가와 나 지점의 용액에서 전체 양이온 수는 같다 라고 했는데 이제 가와 나 지점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Mg는 Mg2+와 두 개의 전자를 내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H+는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H2 기체가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즉 마그네슘 이온이 하나 생길 때 수소 이온이 두 개씩 사라지게 되므로 반응이 진행될수록 양이온의 수는 점점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은 오답입니다. 디귿 다지점의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는가 라고 했는데 이제 반응이 완결된 지점에서 많이 가봐야 중성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염기성으로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 비커 속 수용액에서 증가하는 값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pH가 산성에서 중성 방향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입니다. 전기 전도율은 이온의 개수에 어느 정도 비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양이온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값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번 전체 전하량의 합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전체 이온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 양이온 수분의 전체 음이온수에 비는 양이온 수가 감소를 하게 되므로 분모의 값이 작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 가지 물질을 기준 A와 B로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H2O는 중성물질이고 H2CO3는 탄산, 산성물질이며 CaOH2는 수산화칼슘, 즉 염기성 물질입니다. 자,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는가 라고 했는데 이것은 H2CO3와 CaOH2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가? 이것은 염기성 CaOH2만의 특징입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가? 이것은 염기성 물질 CaOH2의 특징입니다.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건 산, 즉 H2CO3의 특징입니다. 페놀프탈린 용액을 떨어뜨려도 색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중성인 H2와 산성인 H2CO3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찾고 싶은 기준은 뭐냐면 기준 B에서 얘의 H2CO3가 나와야 하므로 H2CO3가 존재하는 선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가, 라, 마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므로 나나 다가 들어있는 3번,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다음 가 같은 경우에 얘 모두 H2CO3랑 CaOH2가 다 나가버리게 되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기준 A에서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는가가 들어가게 돼버리면 모두 얘로 넘어가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H2CO3가 기준 B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의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가 해서 CaOH2를 분리를 한다면 나는 충분히 가능한 선지가 되겠죠. 그리고 라에서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가가 H2CO3가 되는데 그것은 기준 A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2번, 5번이 모두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가 기준 A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얘로 넘어갈 때는 H2CO3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는 당연히 가능하겠고 그리고 라도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H2O가 함께 포함이 되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2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용액 가와나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가와나는 모두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그러므로 모두 염기입니다. 공통된 물질인 네모는 OH-가 되겠죠. 기억, 가와나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종류는 같다. 그렇습니다. OH-입니다. 니은 가에서 색칠한 동그라미가 수산화 이온이냐 OH-냐? 아닙니다. 동그라미가 아니고 네모입니다. 디귿 나에서 세모 한 개의 전하량은 플러스 2다 그랬는데 OH-가 4개 있습니다. 네,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4의 전하량을 띠고 있다면 양이온의 총합도 플러스 4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은 B2+가 2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디귿은